사이다 무비튼. 나는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손에서 자랐다. 아버지란 사람은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 외도를 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들었다. 어머니는 친정 부모님과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기 때문에 이혼 후 도움을 받을 친척 하나 없었다. 더군다나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어려운 처지였다. 우리 집엔 돈이 없다. 늘 그렇게 말했고 나는 제대로 된 옷 한 벌 없이 주변에서 물려받은 옷을 몸에 안 맞을 때까지 계속 입으면서 자랐다. 가난한 티가 줄줄 흐르는 아이가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건 이제 상식이 된 세상에서 당연히 나는 초중 시절 그런 아이들의 먹잇감이었다. 집에 가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어머니의 화풀이 대상이었고 심할 경우에는 손찌검도 당했다. 나의 어린 시절은 이렇게 비참한 것들만 모아놓은 시간들이었다. 중학교 졸업 후에는 인근 공장에 취직을 했고 20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다니고 있다. 물론 나도 공장이 아닌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다. 고등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학창시절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등학교는 의무교육도 아닌데 다른 애들 간다고 너도 꼭 가란 법이 있니? 그럴 시간이 있으면 공장에 취직해서 집에 보탬이 될 생각을 해. 이제껏 힘들게 키운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그래야지 라고 말했다. 물론 이 집에서 어머니랑 함께 살고 있지만 힘들게 키운 이라는 부분에서 동의가 안 됐다. 모성애를 느낀 적도 없고 동의되는 부분이라면 돈이 없다는 거였는데 교복을 살 돈조차 없었기 때문에 입술을 깨물며 진학을 포기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공장에서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내 속사정을 다 알고 이해해주던 팀장님, 오늘은 잔업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저녁에 라면 쏜다 라면서 저녁도 사주시고 낮에는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가 내가 혼자 살아서 음식을 만들면 조금씩 남더라고. 그래서 내 도시락 싸면서 네 것도 같이 쌌으니까 이거 먹어 라면서 점심을 챙겨주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굶지 않고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어머니는 매달 월급날이 되면 너 월급 받은 거 어서 내놔. 그 돈 없으면 우리 집 어떻게 되는지 알지? 라면서 통째로 월급을 가져갔다. 솔직히 집에서 나오고 싶었지만 독립할 돈을 모을 여유도 없었고 보증인이 돼줄 사람도 없어서 독립이 불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보다는 같이 일하는 공장분들에게 몇 배나 더 감사함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편의점에 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내 어깨를 툭툭 쳤다. 아! 너 이현수지? 너 나 누군지 기억하냐? 넌 왕진상? 내 어깨를 친 사람은 바로 중학교 때 나를 괴롭히던 집단의 리더였던 왕진상이었다. 그 녀석 옆에는 대단한 미인이 서 있었다. 아, 칭찬해줘야겠다. 잘 기억하고 있네. 하긴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까먹으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왕진상은 내 목을 감더니 자기 쪽으로 나를 확 끌어당겼다. 여전히 나를 깔보는 듯한 태도와 기분 나쁜 웃음을 너무 갑작스럽게 다시 보게 된 나는 속이 메스꺼워졌다. 한편으로는 왕진상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우리 둘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는 예쁜 여자가 자꾸 신경 쓰였다. 그 여자는 아까부터 나를 안타까운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야, 너 그만해. 친구가 싫어하잖아. 신경 쓰지 마. 얘는 원래 이런 게 익숙해. 나한테 절대 못 깨기거든. 야, 내 말이 맞지? 오래간만에 한 대 맞아볼래? 바로 그때 예쁜 여자가 왕진상의 뺨을 철썩하고 때렸다. 너 옛날에 현수 괴롭혔었어? 너 그런 얘기한 적 없었잖아. 네가 현수랑 아는 사이라고 해서 따라온 건데 너 진짜 인간 말종이구나. 왕진상은 예쁜 여자한테 한 대 얻어맞더니 순간 넋이 나가 보였고 쪽팔렸는지 잠시 후 편의점에서 뛰어나갔다. 저기 아까 한 말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미안해요. 난 이만 가볼게요. 그 여자는 내가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아니 내가 질문을 하자 도망치듯 편의점에서 나갔다. 순식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영문을 모르는 나만 그 자리에 남고 말았다. 하지만 며칠 후 그 여자가 누군지 알게 됐다. 우리 집으로 처음 보는 아저씨와 그때 그 여자가 같이 찾아온 것이다. 나는 이 여자가 어떻게 우리 집을 알고 찾아왔는지, 그리고 이 아저씨는 또 누군지
너무 당황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당황해서 말도 안 나오는 나와는 대조적으로 어떻게 여길 찾아왔어? 왜 찾아온 거야? 라며 어머니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이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건 분명 나 혼자였고 그때 처음 보는 아저씨가 입을 열었다.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잠시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 아, 네. 안 돼. 당장 돌아가! 그럼 여기서 얘기하지. 당신한테 현수를 맡길 수 없단 말을 하러 왔어. 그동안 나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보내줬어. 그 약속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고. 하지만 당신은 어때? 나하고 한 약속 지켰어? 무슨 상관이야? 내가 뭘 어쨌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으면 된 거 아니야?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건 현수 양육비로 보낸 돈을 대체 어디에 썼냐는 거야. 현수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계속 공장에서 일한다면서? 돈이 없어서 그랬어. 그게 뭐 잘못이야? 그러니까 그 돈 내가 충분히 보내줬잖아. 아버지니까 그거야말로 당연한 거지. 그 돈으로 모자라서 그랬다. 왜? 나는 자동 반사적으로 아저씨의 얼굴을 쳐다봤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아저씨는 그래, 내가 네 아빠다 라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아빠라고 말한 아저씨는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아저씨는 어머니와 결혼했고 얼마 후 첫째 딸이 태어났다. 그 후 어머니는 나를 임신했는데 그 무렵에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아저씨는 그 사실을 알았고 어머니와 이혼을 결정했지만 뱃속에 있던 나의 아버지가 누군지 분명하지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 아저씨는 나를 데려다 키울 생각이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이혼은 했지만 어머니는 매달 꼬박꼬박 상당한 금액의 양육비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아마도 그 돈은 모두 어머니가 혼자서 다 써버린 게 분명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그래, 얘는 네 친누나다. 네가 자주 가는 편의점이 있다는 걸 우연히 알고 너한테 말을 걸어보려고 했었다는구나. 왕진상은 내 대학 후배야. 네 얘기를 꺼냈더니 자기랑 사귀면 너랑 만나게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너랑 가까워질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왕진상이 널 괴롭혔었다는 건 정말 몰랐었어. 그런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그런 애가 갑자기 다시 나타나서 불쾌했지. 하지만 왕진상 따위는 이미 내 머릿속에 떠올릴 여유가 없었다. 그 정도로 거짓말처럼 나타난 아버지와 누나와의 대면은 충격 그 자체였다. 여전히 당황스러워하는 나한테 아버지란 분은 현수야, 너 아빠랑 누나랑 같이 살지 않을래?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현수는 나랑 살 거야. 절대 못 보내. 아버지는 어머니 말을 무시하고 나한테 다시 물었다. 너는 이미 20살 어른이다. 네 일은 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고 너도 엄마랑 여기서 계속 살길 원하니? 나는 미친 듯이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사실 오래전부터 집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 돈이 없어서. 그런 일이라면 앞으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제 아버지가 있으니까. 현수야, 어떻게 하고 싶니? 갈게요. 저 아버지 누나랑 같이 살고 싶어요. 잘 생각했다. 이걸로 얘기는 끝이다. 이건 아니지. 난 어쩌고 당신들끼리 마음대로 정하는 건데? 지금까지 당신은 현수의 인생을 힘들고 불행하게 만들었어.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동안의 일을 알게 된 이상 당신한테는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거야. 뭐가 어째? 모르는 척해도 소용없어. 내가 현수 양육비로 보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당신 자신이 더 잘 알 테니까. 내가 반드시 그 돈을 당신한테서 되찾아서 현수한테 돌려줄 거야. 말이 되는 소리래. 내가 그 돈을 돌려줄 능력이 어디 있다 그래? 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화를 냈지만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고 내 짐을 옮기게 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받은 양육비를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들한테 탕진해왔다고 한다. 아버지는 변호사를 통해서 어머니한테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동안 아버지한테 받아왔던 내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된 어머니는 남자들한테도 버림받았고 남은 것은 빚뿐이었다. 위자료와 방세, 자기 생활비를 벌기 위해 무조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어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보다 어린 직원들의 명령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그동안 나를 벌레 취급하던 왕진상은 알고 보니 누나는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최고 얼짱으로 뽑힌 유명인이었고
누나는 자기 동생을 괴롭힌 가해자인 왕진상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서 바로 차버렸는데 그 소문이 학교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학폭 가해자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모두들 기피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자 왕진상은 학교를 못 다니게 됐고 휴학을 했다고 한다. 그 뒤 나는 아버지의 권유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대입에 도전해서 꿈꾸던 대학생이 됐다. 20살이 되어서 아버지와 누나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 나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행복하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